안녕하세요. 연기가 확정 아닌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영상을 부득이하게 더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지난 공지사항을 통해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 전에 다룬 내용이라 간략하게만 언급하고 넘어간 건데요. 아마도 새로 오신 구독자님들도 많으실 테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가져온 기사가 이거였죠. 중고판권 확보 지연이라고 제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계약 체결이 지연되고 7월 말까지 완료될 것을 기대했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연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 조건이 바뀔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그 이유는 미국 내 자료 확보와 법률 자문 시간이 지체됐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들이기 때문에 다루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분석이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는 2월 27일자로 갑니다. 2월 27일에 세계 특허권을 인수하는 조건의 합의 바인딩 텀시트를 체결했다고 27일 날 HLB가 밝혔습니다. 그래서 4개월 내에 본계약을 한다 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4개월 뒤라고 한다면은 단순 계산 6월 27일까지는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완료됐다는 뭐 기사라던가 공시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6월 31일에 회사의 공지사항에서 왜 지연되고 있는지 대해서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이냐? 아니었습니다. 해당 턴시트 내용을 보면은 양수인과 양도인은 상호 합의로 1개월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6월 27일이었는데 1개월 연장을 한다면은 7월 27일까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7월 29일이고 약속된 추가 연장할 수 있는 1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7월 29일 날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이전에 다뤘기 때문에 언급을 한 건데 질문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 번 더 다뤄드리게 되었습니다. HLB 리보세라닙은 혈관신생 억제제죠. 이 종양과 혈관의 관련성은 7세기 말 페르시아의 의사가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혈관이 뻗어나가는 게 마치 개 모양이랑 유사하다고 최초로 기술하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알려졌죠. 그런데 이게 이제 약으로 나오기까지는 거의 2000년대까지 오랜 시간이 흘러야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1935년 태반에서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 건 과정을 엔지오제네시스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제네시스 하면은 성경의 창세기도 영어로 제네시스라고 하죠. 자, 우리가 이제 혈관 신생에 대해서 이해하게 된 것은 뭐 100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외과 의사들이 이제 암 조직에는 혈관이 풍부하며 출혈이 쉽게 발생함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은 했는데 이게 이런 혈관이 요거에 의해서 생성이 유도됐는지 아니면은 2차적 염증 반응에 의한지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이게 이유를 몰랐다는 거예요. 뭐 첫 번째 가능성, 두 번째 가능성이 있었는데 1960년대까지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60년대 이르면서 혈관 신생에 대한 기초 연구가 시작이 되면서 이게 2차적 이게 아니라 이거의 생성을 유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약 개발 들어가겠죠. 상업화가 되는.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이르러서 이거에 대한 연구 기반이 확립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이때 아주 중요한 혈관 신생성 인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인자를 발견했으니까 그것을 타겟만 하면은 우리가 이거 막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규명이 되었고 여러 가지 실험 기법이 발달해서 이 혈관 생성 인자들을 발견했고요. 여기서 나온 약들이 지금 리보세라닙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연구가 계속 들어갔겠죠. 그리고 신약 개발은 대략 15년, 20년 정도가 걸리는 엄청나게 오래 걸리는 그런 작업입니다. 지금은 대략 평균이 12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1990년대로 들어갔을 때 이제 발견되거나 합성되기 시작하면서 연구가 기초 수준이 아니라 임상적으로 가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그래서 지금 2020년대인데 2010년대 이럴 때 요거 혈관 생성 억제제들이 나오는 게 좀 순서상 맞죠. 시기상 이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이 1990년 초반에 가속화되고 1990년대 후반부터 급속으로 확장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혈관 벽이 이렇게 있어요. 이 혈관 벽이 이완으로 인해 이제 투과성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혈관 내피 세포들 간에 이게 원래 이렇게 딱딱딱 결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결합이 끊어집니다. 끊어지고 이 세포들의 수축이 일어나게 되고서 이렇게 보면은 길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로를 뚫어가지고 여기로서도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던 도로를 뚫어놨다. 이렇게 해서 혈관 신생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프라웃이라는 것은 싹이 나다, 뭐 발아하다, 자라기 시작하다라는 뜻인데요. 아까 봤듯이 혈관 신생은 미세 혈관으로부터 스프라웃이 생성이 되고 이 스프라웃이 증식하여 새로운 모세 혈관이
생성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 새롭게 생겼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혈관을 체내에서 생성하는 근본적인 과정입니다. 정상 성인 같은 경우에는 내피세포의 증식이 매우 느려가지고 때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빠르면 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래서 생기는 게 일단 보고되고 있는 것들은 뭐 이런 당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관련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지연이 돼서 발생하는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상처 치유 지연. 그래서 혈관이 연결돼야 되는데 느리니까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래서 이제 2016년 기사들 보면은 혈관 신생 억제제 개발 가속화 이런 기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규모 예측도 있고,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약물이 2004년 FDA 승인을 받은 아바스틴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레블리미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가 작은 이거는 혈관이 없어도 살 수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혈관을 통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억제를 해주면은 얘가 잘 자라지 못하게 돼서 막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굶어 죽이는 겁니다. 애플리케이션은 API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입니다. 라이브러리는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죠. 도서관에서 우리가 책을 빌리듯이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함수들을 찾아 쓸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는 함수들의 집합이니까 왜 필요할까? 함수를 만들어 놓고 쓰겠다는 거죠. 그럼 좀 더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기 위한 규칙들을 정의한 것을 API라고 하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사용자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해당 함수의 내부 구조는 알 필요 없이 단순하게 API에 정의된 입력값을 주고 결과값을 받아서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나게 간단한데, 이 내용을 비유를 들어서 보면은 여기 식당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식당에서 주문을 하는데 내가 일일이 다 만들어서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서 음식을 골라서 직원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메뉴판을 보고 만드는 것은 주방에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거는 전문 요리사에게 맡기고, 우리는 이 메뉴판을 보고 메뉴를 결정하기만 하면은 쉽게 받아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음식을 만드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때 이 메뉴판을 API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존의 API들을 이용해서, 즉 이 메뉴판들을 이용해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매시업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글의 하우징 맵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 지도랑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결합을 해서 만든 겁니다. 지금 현재는 구글 지도는 유료화가 되었죠. 유료화가 되어 있고, 국내에는 이렇게 이제 다양한 오픈 API 서비스들이 있는데, 이제 정부 3.0 공공 데이터 포탈 여기 들어가 보면은 자, 이렇게 창이 뜹니다. 창이 뜨는데 여기 내려가서 보면은 카테고리별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교육을 눌러보면은 여기 뭐 오픈 API도 있죠. 여기 데이터, 인기 있는 데이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들을 뭐 받아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면 이제 확장자가 CSV 파일로 이제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이 다운로드를 눌러보면요, 이렇게 여기 보이다시피 이렇게 데이터들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많죠. 이런 데이터들을 받아와서 우리가 뭐 앱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여기 보면 미리 보기로 이렇게 있구나, 뭐 서명, 저작자, 발행자, 발행년 이렇게 쭉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받아올 수도 있고요. 다시 홈으로 가면 여기 인기 데이터 중에 오픈 API가 있죠. 동네 예보 조회 서비스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API 유형은 REST 형태로 보내준다라고 되어 있고요. 데이터 포맷은 JSON이나 XML 형태로 보내준다. 그래서 키워드는 동네 예보, 단기 예보, 중기 예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시민 유형을 보면은 개발 단계 허용, 운영 단계 허용,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비용 부가 유무는 이제 무료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이런 거 활용 신청을 눌러서 데이터를 로그인해야 되죠.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받아와가지고 뭐 앱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키랑 뭐 이런 거 쭉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은 이제 샘플 코드도 눌러볼 수 있는데, 자, 파이썬을 클릭해보면 URL 립으로 해가지고 갖고 와가지고 URL을 이제 가져오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미터들을 해가지고 URL이랑 파라미터를 붙인 다음에 리퀘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또 뜨죠. 뜨고 해서 이제 프린트 리스폰스를 해보면 뭐 뜨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오픈 API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봤을 때 회사 홈페이지 네이버 지도 API를 이용해 우리 회사 약도 넣기, 기상청 날씨 API를 내 쇼핑몰에 넣어 날씨에 따라 제품 추천하기. 여기 보면은 이제 공공 데이터, 여기 동네 예보, 단기 예보, 중기 예보 이거 받아와가지고 저런 거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좋은 API는 모든 이제 빌딩 블럭을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 개발을 쉽게 해줍니다. 프로그래머는 그 블럭을 함께 합치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나게 간단하고 간편한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내려가 보면은 여기 밑에 의견들이 엄청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500 게이트웨이 내부 서비스 오류 해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이 데이터를 사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URL이랑 나왔는데, URL은 URN이랑 같이 URI에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념인데요.
URL은 잘 들어오지 못하고 URL, 그리고 요즘은 URI를 많이 보게 되는데 요게 뒤에가 다르죠. 로케이터고 하나는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그래서 통합 자원 식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인터넷에 있는 자원을 나타내는 유일한 주소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URI의 보편적인 형태가 URL인데 URI의 부분 집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URN은 name입니다. 그래서 URI에는 URL이랑 URN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URL은 URI가 될 수 있지만 URI라고 반드시 URL인 건 아니죠. URN일 수도 있는 겁니다. 생긴 거를 보면은 URL은 HTTP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써져 있고요. URL은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앞에 HTTP 여기 없고. URL은 name이었으니까 해당 리소스의 위치 정보가 아니라 실제 리소스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사용하게 되는 거냐면은 URL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이렇게 다르게 요청을 하면은 이제 404 리스폰스를 받는데, 그래서 위치 정보 말고 그냥 이름으로 찾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URI랑 URL의 차이점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식별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주소는 이제 URI지만 URL은 아니다. 여기 p.pdf까지만 URL, 주소의 위치, 로케이션을 나타내 주는 거고, 요 뒤에는 이제 요거 따라서 이제 결과 달라지게 되는 식별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딱 주소까지만 URL.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좀 이해를 더 높여보면은 .pdf 여기는 같죠. 여기까지는 같죠. 둘 다 .pdf까지는 같습니다. 같은 로케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URL인데 뒤에 숫자가 이거 쿼리 스트링 값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URI를 가집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